미국 뉴햄프셔에 있는 항구 도시 라코니아의 대형 병원, 소수의 병원만이 존재하는 외곽 도시 라코니아의 병원 병실에서는 수많은 환자와 관광객들이 뒤섞여 빨리 자신을 치료해달라는 고함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중 한 병실에서는 유독 눈에 띄는 소년이 보이는데요. 이제 막 학교를 입학해야 될 것 같은 소년의 관자놀이에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물건인 공업용 못이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소년의 옆에는 부모로 보이는 외국인 여성이 소년의 손을 붙잡고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는 듯 작게 흐느끼고 있기만 한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한국인으로 보이는 여러 명의 대학생들이 카메라를 들고는 소년의 병실로 다급하게 들어와 무언가 촬영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데요. 관자놀이에 못이 있는 소년과 한국인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한국인분들. 저는 미국의 작은 도시 라코니아에서 태어난 9살 아들의 엄마 캣이라고 합니다. 보통 미국인들도 잘 모르는 마을이 바로 제가 태어난 라코니아인데 그만큼 라코니아는 미국의 도시와 마을 중에서도 다소 발달하지 않은 의료체계와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에는 이러한 환경에 왜 나는 가난한 마을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힘들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저희 아들과 함께 한국인들의 도움을 받아 매우 특별한 삶을 사는 지금에 너무나 만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 막 9살이 된 저희 아들 에다는 고작 9살의 나이이지만 미국과 중국 그리고 한국까지 3개국의 나라를 경험한 아주 특별한 아이인데요. 하지만 제가 평범한 직장인이던 시절, 저는 절대 결혼도 하지 않고 아기도 낳지 않으려는 강한 고집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에는 저의 부모님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제가 학교에 다니던 시절 저희 부모님께서는 무려 3번의 이혼 과정을 진행하시다가 다시 재결합하는 과정을 거친 정말이지 부모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특히 저희 어머니께서는 매일 밤 부부싸움을 끝낸 뒤 저에게 찾아와 제가 모든 부부싸움의 원인이라며 저를 세상에 태어나게 한 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제일 큰 실수라는 말을 쏟아내고는 했습니다. 그저 평범한 학교에 다니고 있던 어린 나이였던 저에게는 이러한 부모님의 말이 정신적으로 매우 큰 타격을 주었고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저는 부모님 간의 사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나빠질 때마다 극심한 우울증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우울증 증상을 가진 채로 힘들게 학교에 다니던 저는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는 마을과 멀리 떨어진 곳에 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된다면 지긋지긋한 부모님을 볼 필요도 없을 것이고 더는 어머니에게 제가 인생의 실패작이라는 좋지 못한 얘기를 들을 상황도 더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니까요. 그렇게 저는 취직과 저희 학업을 늘리기 위한 대학교 입학이 아닌 오로지 저희 생존을 위한 제가 살고 있던 마을과 굉장히 멀리 떨어진 도시의 한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입학에 성공했다는 사실마저 부모님에게 말하지 않았던 저는 집에 아무도 없던 평범한 오후 시간 작은 여행 가방과 함께 집을 떠나게 되었어요. 늘 저에게 좋지 못한 말을 하는 부모님께서 제 눈앞에서 사라진 상황 때문인지 대학교에 입학하며 남들과 똑같이 평범한 아르바이트를 하며 힘들지만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던 저는 급속도로 상황이 안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대학교도 다니며 아르바이트를 했던 저에게는 거주에 대한 비용을 많이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결국 저는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룸메이트 글을 통해 한 남성과 함께 살게 되었죠. 처음에는 얼굴도 모르는 남자와 같은 공간에서 사는 것에 거부감이 느껴지기도 했지만 부모님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에 놓여있던 저에게는 당장 집의 거주 비용을 같이 부담해줄 공동 거주자가 필요했기에 저에게는 선택권이 많이 없었습니다. 이미 대학교 입학에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던 상황이었기에 하루라도 빨리 집을 구하는 게 급선무였죠. 하지만 이러한 저희 두려움과 달리 제 눈앞에 나타난 남성은 뜻밖에도 매우 멀끔한 한국인이었습니다. 큰 키에 깔끔한 옷을 입고 있던 회명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국인 남성은 자신 또한 타국에서 오게 되어 돈이 별로 없는 상황이라 룸메이트를 구하게 되었다면서 서로의 생활을 최대한 존중해주면서 같이 학업을 쌓아나가자는 매우 건전하고도 건설적인 생각을 가진 친구였어요. 살면서 단 한 번도 한국인을 마주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당황한 마음도 있었지만 저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 한국인 친구에게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열정적인 기자로서 성공하고 싶다던 회명이는 한국의 대학교와 연계된 시스템 때문에 이곳 미국으로 유학을 잠깐 오게 된 것이라면서 자신의 꿈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선량한 기자라는 얘기를 저에게 참 많이도 해주었죠. 매일 밤늦게까지 공부도 하면서 청소나 빨래 같은 집안일도 저를 도와 꼼꼼히 해주던 회명이의 모습은
정말 이런 남자랑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에게 큰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이때 처음으로 회명이와 함께 한국 여행도 경험하게 되면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매력과 한국인들의 따뜻함을 알게 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렇게나 평화로운 나날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는데요. 어느 날 저에게 할 말이 있다던 회명이는 한국에 있는 부모님께서 교통사고로 인해 매우 좋지 못한 상황이라 아무래도 당장 한국으로 가봐야 될 것 같다는 말과 함께 이제 이 집에서 더는 같이 살지 못할 것 같다는 말을 하더군요. 그렇게 회명이는 저에게 자신의 이메일 주소를 알려준 뒤 하루아침에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연인으로서의 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했던 저였기에 당황스러운 마음도 있었지만 저는 그저 회명이의 부모님께서 무사하기를 바라면서 마음속으로 기도를 해주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저는 평범한 식품 관련 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연히 마주친 한 미국인 남성과 결혼에도 성공할 수 있었죠. 결혼을 하기 직전까지도 회명이에 대한 생각이 몇 번씩이나 났지만 이미 그때 당시에는 5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상태였고 저 또한 안정적인 가정을 하루라도 빨리 꾸리는 것이 목표였기에 그저 저와 어느 정도 잘 맞는 미국인 남자와 평범한 연애를 한 뒤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생사조차 모르는 상황이었기에 결혼식조차 진행하지 못했지만 불행 중 다행인 제 아이는 빨리 가질 수 있었어요. 부모님과의 좋지 못한 기억 때문에 절대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도 낳지 않겠다고 생각했지만 회명이와 함께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같은 공간에서 지냈던 경험은 저에게 결혼과 안정적인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주는 경험이 되게 되었고 저의 생각을 많이 바꿔주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 미국인 남편도 저와 잘 맞는 사람이었고 다정한 사람이었기에 앞으로 저에게는 행복한 나날만 펼쳐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저의 아들 에단이 태어나자마자 지옥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온순한 성격이던 저희 남편은 술만 마시면 도저히 성격이 제어되지 않는 사람으로 변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죠. 제가 임신하고 있었을 때에는 제가 임산부라는 이유로 가까스로 술에 대한 유혹을 참아냈던 남편은 아들 에단이 태어나자마자 마치 지금까지 참아왔던 술에 대한 절제가 풀려버린 듯 매일매일 친구들과 함께 밖에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그럴수록 점점 극단적인 성격의 사람으로 변해가게 되었습니다. 에단이 매우 어렸을 때에는 육아적인 남편의 도움도 필요한 것이 사실인데 남편은 매일 밤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저에게 당장 나가서 돈을 벌어오라는 헛소리를 내뱉기 일쑤였고 저는 이러한 결혼 생활에 점점 지쳐버린 상황이었어요. 남편은 결국 술을 마시는 것에 대부분의 시간을 소비하기 시작했고 결국 잘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까지 쫓겨나더군요.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남편과 이혼을 하기로 마음의 선택을 이미 내린 상황이었죠. 남편은 이혼하자는 저희 말에 흔쾌히 알겠다는 말을 내뱉고는 자신의 짐을 챙겨 자기 아들인 에단은 보지도 않은 채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싱글맘으로서 에단과 함께 살아가야만 되는 저는 더 독한 엄마가 되어야만 했고 에단을 제가 다니고 있던 직장에 데려가면서까지 돈을 벌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몇 년 정도만 더 지나면 에단이 학교에 입학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었기에 저는 더욱 많은 돈을 모아놓고 있어야 할 필요성이 분명했고 하루에 2시간 정도만 자면서 제 몸의 수명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거래처 중 알고 지내던 중국인 친구가 제가 아이가 있는 싱글맘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저에게 호감을 표시하기 시작하더군요. 이미 이혼이라는 뼈아픈 실수를 겪었던 저는 다시는 그 누구와도 결혼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너무나 힘든 상황에 처해 있던 나머지 저는 점점 그 중국인 친구에게 경계심이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에는 이미 그 친구 그리고 에단과 같은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저 또한 재혼의 현실을 알고 있지만 사람이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 의지할 곳이 없다 보니 정신을 차렸을 때에는 이미 너무 늦은 상황이더군요. 그런데 에단의 새아빠이자 저희 중국인 새남편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저와 에단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인 남편은 저에게 먹어보지도 못한 중국 전통 음식을 만들어내라면서 회사 일과 육아로 피곤한 저에게 말도 안 되는 요구들을 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에단은 중국에서 자라야 된다는 헛소리를 하기 시작하며 가정을 점점 붕괴시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이혼의 아픔을 겪었던 저는 다시는 그런 선택을 하고 싶지 않았고 이러한 남편의 이상한 요구들을 들어주면서 무려 3년이라는 시간을 버티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회사에서 돌아왔는데 중국인 남편이 보이지 않더군요.
남편이 있어야 하는 시간에 보이지 않아 집을 전체적으로 돌아다니던 순간 저는 에단이 울부짖는 듯한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불안한 마음에 에단의 방문을 열었을 때에는 에단의 관자놀이에 못이 있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제 눈앞에 펼쳐져 있었죠. 대체 무엇 때문에 못이 그곳에 박혀 있었는지는 아직도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미 저는 이성을 잃은 상태였고 곧바로 구급차 운송업체에 전화한 뒤 에단을 데리고 가까운 병원으로 뛰어가게 되었습니다. 병원의 모든 의사와 간호사들은 관자놀이의 못을 보고는 심각한 충격을 받은 듯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고 단순히 못을 제거하는 1차원적인 수술을 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2차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자신들은 도저히 손대지 못할 수술의 영역이라는 황당한 소리를 늘어놓더군요. 그저 상처를 치료하듯이 간단한 소독과 붕대 처방을 해준 병원의 의사는 살면서 이러한 경우는 처음이라 이러한 것을 전문적으로 수술해주는 병원을 따로 찾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과 함께 에단의 의식은 아마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도저히 의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답변을 반복했습니다. 무려 10일이 넘는 시간을 에단의 관자놀이만 보며 기도를 하던 저는 병원의 병실에서 그저 마지막을 준비하는 마음가짐으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순간 모든 것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드니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무작정 휴대폰을 꺼내 모든 방송국과 기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던 저는 문득 아주 오래전 회명 씨의 이메일 주소가 떠올라 그곳으로 에단의 사진과 함께 저희 상황, 그리고 제가 어떠한 도움이 필요한지 상당히 긴 내용의 문자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무려 수년이 지난 상황이고 메일에 답변이 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때 당시 에단에 대한 모든 상황을 포기했던 순간이라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죠. 그렇게 일주일을 넘게 버티며 에단의 못을 제거해줄 의사들을 수소문하던 어느 날 에단의 병실로 처음 보는 한국인들 여러 명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다소 놀란 마음에 그들에게 누구신데 에단을 찾아온 것이냐고 물어보았고 대학생으로 보이는 그 한국인 친구들은 저에게 작은 명함을 하나 주더군요. 그 명함에는 수년 전 저와 함께 룸메이트로 지낸 회명 씨의 이름과 신문사 관련 회사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국인 대학생 친구들은 전화를 걸어서 저에게 건네주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수화기 건너편에는 회명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명 씨는 저에게 소식을 메일로 접하게 되었고 오랜만에 좋지 못한 연락을 접해서 자신 또한 너무 마음이 안 좋다는 말과 함께 현재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작은 일간지 회사의 글로벌 인터넷 포스트에 기사를 실어주겠다면서 전 세계의 사람 중 단 한 명은 에단의 못을 제거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놀랍고도 너무나 고마운 이야기를 이어나갔어요. 한국인 대학생 친구들은 회명 씨의 업무 지시로 이곳에 온 것 같았고 곧 그들은 에단의 상황을 촬영하고 병원에 있던 의사들과도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에단을 촬영하러 온 한국인 대학생들도 충격적인 에단의 관자놀이 상황에 저희 손을 붙잡고는 꼭 누군가는 수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며 조금만 기다려보라는 말을 했고 곧 저와 에단의 상황은 회명 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일간지 소식을 통해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미국의 신문사들과 병원 소속 관계자들조차 저와 에단을 그냥 무시했는데 한국인 대학생 친구들과 회명 씨가 나서기 시작하니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에 있던 한 의사분께서 제가 있던 병원에 직접 대화를 나눈 뒤 자신이 수술을 하러 오겠다는 전화가 오게 되었어요. 그 수많은 나라 중 한국인 의사분이 온다는 사실 또한 너무나 마음이 놓인 것과 더불어 드디어 에단의 관자놀이가 정상적으로 되고 못도 제거할 수 있다는 생각에 알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있던 미국 병원의 의사들은 한국에서 오는 의사라도 저것을 제거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할 것이라며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는 듯한 말을 하기도 했지만 약 일주일 뒤 한국인 의사분이 에단의 관자놀이 못을 제거하는 수술을 직접 공동으로 진행한 뒤로는 자신들의 의료 실수를 인정하게 되었어요. 한국의 서울에서 뼈의학 전문의로 활동하고 계신다는 한국인 의사분께서는 이러한 섬세한 작업은 아마도 한국의 의사들밖에 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말과 함께 수술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고 이제부터는 그저 상처가 낫기를 기다리며 2차 감염의 방지에 힘을 쓰면 된다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의사분께서도 자신이 주로 보는 글로벌 의학 포스트에 저와 에단의 기사를 최초로 올린 회명 씨의 회사에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라며 기사를 취재하고 올린 회명 씨와 소속 한국인 대학생 친구들의 칭찬을 아끼지 않더군요. 모든 수술이 완료된 뒤 회명 씨는 저에게 아주 작게나마 도움이 된 것 같아서 자신의 마음이 편하다는 전화를 주었고
저는 너무나 고마운 마음에 회명 씨에게 꼭 한번 미국에 와달라는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약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저는 회명 씨와 새로운 가족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2번의 결혼과 이혼을 겪은 저이기에 모든 것이 쉽지만은 않지만 회명 씨는 이러한 저를 이해해 주면서도 항상 애단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회명 씨는 한국과 미국을 번갈아 가며 자신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아마도 조금 시간이 지난다면 저와 함께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애단은 그날의 수술 이후 의식을 찾게 되었고 지금은 너무나 빠른 회복으로 여느 아이들과 다름없는 축구를 하며 평범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약 일주일 뒤 회명 씨의 회사 소속 직원분들이시면서 애단과 저희 상황을 기사로 취재해준 젊은 한국인 친구들이 저와 애단을 만나러 오기로 약속한 상태죠. 수많은 한국인 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애단과 저 그리고 회명 씨의 행복이 있는 것만 같아서 저의 최종 꿈은 회명 씨 그리고 애단과 함께 한국에서 살아가는 것이 꿈입니다. 미국의 모든 의사들도 겁을 먹고 포기했었지만 애단의 수술을 진행해준 한국인 의사분께도 저의 감사한 마음을 전해야만 할 것 같네요.